자, 이번 시간에는 스트럭처와 본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 본드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는 주기율표, 그죠? 주기율표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결합,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일반화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유기화학 1, 2, 3에서도 유기화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루이스 구조식. 그 다음에 루이스 구조식으로 분자를 표현하다 보니 실제 구조와는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배웠던 벤젠이죠. 그죠? 벤젠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을 다룰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레조넌스입니다. 그죠? 레조넌스 공명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벤젠을 그렸는데 어떤 하나의 벤젠과 다른 벤젠이 있죠. 그죠? 벤젠을 그렸을 때에 이중결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이중결합을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르게 이렇게 이중결합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좀 삐뚤데요. 아무튼 이게 약간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요거는 양해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한번, 그죠?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을 때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있을 때에 요 두 개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공명이죠. 그죠? 이것은 여기서 표시했던 왼쪽 구조와 오른쪽 구조는 실제 벤젠 구조는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실제 벤젠 구조는 탄소 모든 6개의 결합이 동일한데 왼쪽으로 그렸을 때는 탄소 이중결합으로 이 두 개의 결합은, 그죠? 이중결합이 표현되었고, 오른쪽 루이스 구조식은 단일 결합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구조는 실제 구조와는 다르나 우리가 이러한 루이스 구조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두 개가 공명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레조넌스. 이게 많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레조넌스는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분자의 형태입니다. 분자의 형태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유기화학 구조를 어떻게 그릴 거냐, 그죠? 그 다음에 혼성, 원자 오비탈을 이용해서 결합을 설명하다가 보니 원자 오비탈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기보다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오비탈을 혼합을 한 겁니다. 그죠? 이런 것이 혼성입니다. 하이브리데이션. 이런 혼성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결합을 에테인, 에틸렌, 아세틸렌, 이거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이건 아세틸렌은 3중 결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결합 길이와 결합의 세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결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탄소와 결합하고 있는 어떤 원자, 그죠? 뭐 질소일 수도 있고 소듐일 수도 있고, 어쨌든 탄소와 결합하고 있는 원자 간에 피리어딕 테이블 주기율표상입니다. 주기율표상에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원자는
원자는 지금 중심에 핵이 있습니다. 그죠? 핵이 있는데요. 이 핵은 지금 양성자, 포지티브리 차지되어 있는 양성자와 프로톤과 언차지드 중성의 뉴트론,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은 이 핵 주위로 전자 구름이 퍼져 있는데 이 전자는 네거티브리 차지, 즉 일렉트론 마이너스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전자 구름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톰의 구조입니다. 그죠? 원자의 구조. 핵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원자가 아이소토프 동위원소가 존재하는 거죠. 동위원소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중성자의 수가 다릅니다. 원자를 표기할 때 왼쪽에 아래 첨자로 표기하고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원자번호는 양성자의 수와 동일합니다. 그죠? 프로톤의 수와 동일하고 위쪽으로 표시하는 위첨자 이거는 질량수입니다. 탄소 12와 탄소 13이 있는데 이것은 탄소 질량수가 10이고 오른쪽은 탄소 질량수가 13입니다. 이와 같이 질량수가 차이 나는 것은 이 각각의 탄소가 가지고 있는 뉴트론, 중성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수가 12와 13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로, 그냥 하나의 주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비슷합니다. 물론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이즈가 조금씩 줄어들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크기가 비슷하다. 그 다음에 같은 컬럼, 족이죠, 그죠? 세로로 표시하는 같은 컬럼에서는 얘네들의 전자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도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가 분포하고 있는 오비탈로 우리가 에너지를 설명하죠. S 오비탈은 모양이 어떻게 구형입니다. 그죠? 전자 밀도가 구형의 형태로 전자가 분포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형의 형태로. 다음에 이 S 오비탈은 P 오비탈인 R형 모양의 P 오비탈에 비해서 에너지가 낮습니다. 낮은 에너지를 가진다. 이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자가 발견되지 않는 노덜 플레인이 있죠. 마디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노드 P 오비탈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껍질에 있는 것은 수소와 헬륨 같은 경우는 단지 1s 오비탈만 있습니다. 그죠? 하나의 오비탈만 가지고 있고요. 하나의 오비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적으로 이 이것 같은 경우는 최대한 두 개의 두 개의 전자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에서는 세컨드 로에서는 하나의 ES 오비탈과 세 개의 p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죠? 세 개의 p 오비탈이 있다. 이 세 개의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수학적으로 보면 x, y, g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90도로 각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ES 오비탈 말씀드린 바와 같이 S 오비탈은 P 오비탈에 비해서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고요. 그죠? 그래서 ES 오비탈이 바닥에 있고 P 오비탈은 세 개가 동일한 에너지에서 그죠? 같이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고 그죠? 이런 특징이 있다. 두 번째 껍질에서는 총 4개의 오비탈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한 몇 개까지 8개의 전자를 최대한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기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특징입니다. 유기화합물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지금 우리가 탄소, 질소, 산소, 불소, 그죠? 여기 있는 할로젠 화합물입니다. 할로젠 화합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주기 원소인 경우에는 2s 오비탈에 전자를 2개를 채우죠. 3개의 2p 오비탈에 전자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루는 것이 결합인데요. 결합이라는 것은 두 원자가 합쳐져서, 그죠? 안정한 형태로 이루는 것이 결합입니다. 이렇게 두 원자가 합쳐질 때는 밸런스 일렉트론의, 그죠? 최외곽 전자가 완벽하게 채워지는, 이제 8전자 규칙, 우리가 보다 더 안정한 노블 가스의 전자 배열을 갖추는 것이 결합을 통해서 이것이 안정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하나의 원자가 있는데 이 원자 하나만으로는, 예를 들면 수소 하나만으로는 불안정함으로 전자가 하나 있죠, 그죠? 근데 이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결합을 하면은 각각의 이 두 개의 전자, 이 수소가 이 두 개의 전자도 공유하고 오른쪽 수소도 두 개의 전자를 공유하여 모두 다 안정한 형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때 결합하는 다음과 같이 살펴봤던 각 원자에서 각각의 전자를 내어놓고 서로가 공유하는 공유 결합이 있고요. 공유 결합이 있고, 아니면 하나의 원자가 다른 원자에게다 전자를 주고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로 이루어지는 이온 결합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여기서 살펴보는 이온 결합이라는 것은, 보시면은 이온 결합은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끝에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있는 원자들 사이에 결합이 일반적인 이온성 결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대표적인 것이 소디움. 소디움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플러스 차지를 띠고요. 그죠? 아래쪽에 보시면 전자를 잃어버리고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고, 염소는 전자를 받아서 마이너스 차지, 네거티브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음이온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온 결합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포지티브리 차지에 있는 케타이온은 주기율표상의 왼쪽 끝에서, 그죠? 있고, 네거티브리 차지 애나이온은 오른쪽 끝에 있는 이와 같은 염소가 서로 간의 끌림에 의해서,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 인터랙션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이온 결합입니다. 몰레큘라 하이드로젠 수소 결합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공유 결합이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보시면은 밸런스 일렉트론이 하나입니다. 그죠? 최외곽 전자가 하나고 오른쪽도 전자가 하나인데, 이 원자와 원자가 결합하여 두 개의 전자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젠은 하나의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요.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으로 뭉쳐지면은, 합쳐지면은 각 수소는 밸런스 쉘이 두 개의 전자로 채워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결합을 통해서 분자로 존재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기에 있는 원소 또 원자들은 8개 이상의 전자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것이 옥테트 룰이죠. 그죠? No more than 8 electron입니다.
다음에 4개나 그죠? 4개나 그 이상의 밸런스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결합은 얘네들은 충분히 옥텟트 룰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옥텟트 룰을 가질 수 있게끔 결합을 새로운 전자를 받아서 결합을 형성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성되어 있는 것은 즉 8개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수에서 부족한 것을 이 결합을 통해서 옥텟트 룰을 만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즉 결합에 하는 것뿐만 아니라 non-bonding 일렉트론도 전자를 채우는 이것을 카운팅하는 건데요. 보시면 탄소가 있습니다, 그죠? 탄소가 있을 때에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탄소가 있습니다. 탄소는 전자를 외곽에다가 총 4개가 있죠, 그죠? 밸런스 일렉트론이 4개입니다. 그런데 이 밸런스 일렉트론이 4개니까 이 4개가 8개가 차려면 옥텟트 룰을 가지려면 부족한 것이 4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4개의 전자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외부에서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 그렇게 4개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의 결합 이야기입니다. 탄소는 4개의 결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on-bonding 일렉트론은 이게 한 쌍이 있죠. 그죠? non-bonding 일렉트론은 전자쌍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산소는 2개의 결합이 가능, 할로젠은 하나인데, 질소가 3개의 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외부에서 3개를 빌려오는 거죠. 그죠? 원래는 5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산소는 최외곽 전자 6개라서 결합을 통해서 2개의 전자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합수와 non-bonding 일렉트론 수를 모두 다 더하면 모두 다 여기가 8개의 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8개. 자, 그래서 주기율표와 본딩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루이스 구조입니다. 루이스 구조는 전자, 일렉트론 덧,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거죠. 전자를 점으로 표현해서 분자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룰이 있는데, 뭐 이거 외워야 될 필요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는 것은 전자를 그릴 때는 최외곽 전자만 그리는 겁니다. 밸런스 일렉트론만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기에 있는 엘레멘트는 일반적으로 전자가 옥텟트 룰을 만족하게끔 줍니다. 예. 최외곽 전자는 8개까지만 가능하다. 이게 두 번째 주기인 경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2개의 전자만 하면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와 플로라이드가 결합을 했을 때에 수소 입장에서 보면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외곽이 그죠? 2개의 전자까지만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전자까지,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때에 이 결합은, 그죠? 결합은 2개의 전자가 얘네들이 공유할 때에 결합이 형성되고, 이 결합은 실선으로 표기합니다. 즉, 솔리드 라인은 무엇으로 우리가 약속을 한다? 투 일렉트론의 코밸런트 본드입니다. 그죠? 두 전자의 공유 결합입니다. 루이스 구조식에서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탄소 단일 결합을 하는 것은 이 실선 솔리드 라인은 무엇이다? 2개의 전자가 이루어진 공유 결합을 표현하는 것이 루이스 구조식의 그러면 약속입니다. 어떻게 루이스 구조를 그릴 거냐 하면 다시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를 배열하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결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옆에다가 원자를 어떻게든 배열해 놓아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소와 할로젠은 가장 얘네들이 맨 끝으로, 양 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중간에 이와 같이 수소가 어떻게 탄소와 다른 수소와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는 두 개의 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소는 하나에만 결합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원자 주위에다가 일반적으로 결합이 가능한 수 이상으로는 배열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질소는 앞에 보한 것처럼 몇 개까지의 결합이 가능하다? 3개의 결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렇게 질소를 배열하고 수소를 하나, 둘, 셋 다른 원소 탄소까지 이렇게 배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탄소는 그죠? 질소는 주위에 3개의 원자만 배열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결합이 어떻게 된다? 3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면 그죠? 질소도 배웠을 때에 4개까지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만약에 H 전부 다 H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유결합이 아니라 NH, 그죠? 이와 같이 NH는 형식 전환을 나중에 배우면은 질소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성이 아닌 차지를 띠고 있는 경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튼 근본적으로 중성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를 카운팅합니다. 일단 배열을 하고요. 어떻게 카운팅하느냐? 밸런스 일렉트론을, 모든 원자의 밸런스 일렉트론을 카운팅하는 거죠. 탄소는 4개, 질소는 5개, 산소는 6개, 할로젠은 7개. 이렇게 하고, 원래 분자가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으면은 전자를 하나 더, 전체 전자에서 하나를 더 주는 거고, 마이너스 2면은 전자를 2개, 즉 마이너스 차지만큼의 전자를 더해주는 거고요. 플러스 차지가 있으면은 전체 전자수에서 플러스 차지만큼 전자를 빼줍니다. 플러스 1이면은 마이너스 1을 빼주고, 그죠? 하나를 제거하고, 플러스 2면은 전자 2개를 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의 전자를 카운팅하고 루이스 구조를 그립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모든 두 원자 사이에는 결합을, 우리가 지금 루이스 구조라는 것은 분자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한 원자 사이에는 모두 다 두 개의 전자를 배열한 하나의 결합을, 원본드, 하나의 결합을 표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전자가 이 주기에서는 8개 이상을 채워지지 않게끔 하고, 수소는 2개까지만. 그 다음에 전자가 만약에 옥텟트 룰을 채우는데, 결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옥텟트 룰을 채우기 위해서 남아있는 전자를 이용할 때는 론페어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밸런스 일렉트론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원자가 옥텟트 룰이 되지 않았다. 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원래 카운팅했던 일렉트론으로 통해 가지고 단일 결합을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까지 다 해가지고 모두 다 했는데 얘네들이 옥텟트 룰을 채우지 않았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다중결합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중결합을 그리기도 하고 삼중결합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이따 배우기는 포멀 차지를 모든 원자의 포멀 차지를 어사인 하는 겁니다. 형식 전화를. 자, 여기서 다중결합이라는 것은 모든 밸런스 일렉트론을 사용하고, 그죠? 모든 지금 탄소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탄소가 원래 몇 개의 전자에서 4개였죠, 그죠? 그래서 탄소 2개니까 곱하기 2를 해서, 그죠? 얘네들은 전자가 8개. 수소는 지금 몇 개입니까? 4개죠, 그죠? 수소가 최외곽 전자가 하나고, 수는 4개입니다. 그죠? 수소 원자가 4개니까, 이렇게 해서 4. 전체 우리가 필요한 전자는 12개입니다. 그죠? 이래 놓고 보면은 여기에 2, 4, 6, 8, 12개까지 다 사용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탄소는 옥텟트루를 만족하는데 왼쪽 탄소는 총 6개 밖에 전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비공유 전자쌍으로 배열되어 있던 것을 론페어를 무엇으로? 다중결합, 이중결합으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왼쪽 수소와 모든 2개의 수소가 옥텟트루를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왼쪽은 옥텟트루를 안 되었고, 전자 배열이. 오른쪽 탄소는 옥텟트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텟트루를 되고 있는 탄소의 론페어 전자,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지금 배열을 이중결합으로 배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더블 본드를 형성하게끔 루이스 구조를 그립니다. 자,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고 유기화학식을 그릴 때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였고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는 것이 형식 전화입니다. 이 형식 전화는 개별 원자에 어사인한 하나의 차지인데요. 전하량인데요. 이것을 생각하시면 이런 계산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분자를 결합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원래 원자의 최외곽 전자가, 그죠? 탄소는 4개입니다. 그죠? 이 4개가 결합에 참여했을 때에 자기가 올곧이 소유하고 있는 이 전자에 비해서 이 분자 구조식에서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밸런스 일렉트론 탄소가 4개인데, 그죠? 이 주위에 자기가 올곧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전자가 5개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4-5에서 마이너스 1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자가 어떤 특정 원소에 있느냐, 뭐에 비해? 자기의 밸런스 일렉트론에 비해서. 그죠? 이와 같은 것이 형식 전화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하시면 탄소, 어미온, 애나이온, 그죠? 우리가 탄소 했을 때에 결합을 3개를 하고 있고, 전자가 2개가 있는 게 마이너스로 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차지라고, 애나이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미온이라고 하는데, 원래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4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결합에서 하나를 사용했고, 이쪽 결합에 하나 사용했고 이쪽 결합에 하나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전자는 다른 쪽 원자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탄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결합에서 소유권은, 그죠? 각각 이 결합, 단일 결합에서 전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죠? 2개의 전자로 이루어진 것이 단일 결합입니다. 이 단일 결합에서 이쪽에 X가 있고 이게 Y가 있다고 했을 때에 이 2개의 전자에 하나는 X 소유고 하나는 탄소의 소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탄소가 올곧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2분의 1씩입니다. 각각 1개씩 하면은 결합을 통해서는 3개의 전자를 소유하고 있고 이 비공유 전자상으로 있는 이 2개의 전자는 모두 다 탄소 겁니다. 그러니까 결합에 의한 세계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두 개를 하면은 5개의 무엇? 전자를 이 형태에서는 소유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최외곽 전자가 아래쪽에 보시면 4개인데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5이므로 이 계산에 의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권보다도 보다 더 한 개 더 많은 전자를 가지고 있다.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원래 최외곽 전자의 자기 미천, 즉 본전보다도 보다 더 많은 전자를 가지고 있다. 어느 만큼? 마이너스 1이면 1개, 마이너스 2이면 2개, 마이너스 3이면 3개 이런 거고요. 만약에 플러스 1이 되게 되면 원래보다도 자기가 적게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것이 형식 전화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는 것은 전자는 원자에서 그죠? 뭐에 의해 결정되는 거냐 하면은 결합전자, 결합전자의 수, 그 다음에 롬페어의 전자수입니다. 그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결합전자와 롬페어고요. 그래서 unshared 일렉트론은 전부 다 비공유전자상은 모두 다 자기가 소유하고 모두 다 unshared는 자기가 소유하는 거고 무엇에 shared 되어 있는 전자는 반만 소유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탄소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는 전자가 총 몇 개가 shared 합니까? 여기에 전자 1개, 2개, 3개, 4개죠. 그죠? 이 탄소는 4개의 전자를 쉐어하는데 원래 쉐어하기 때문에 4개의 전자의 반은 2입니다. 이 2개가 이 탄소가 소유하고 이 탄소가 소유하는 것은 쉐어드하는 일렉트론의 반이 자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쉐어드 일렉트론의 반과 unshared 일렉트론의 모든 것이 이 원자가 소유하는 것이고요. 미천은 밸런스 일렉트론이라 생각, 본전,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은 최외곽 전자다 생각하시면 형식 전하를 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포멀 차지, 형식 전하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전자를 소유하는 수조와 그죠? 수와 이것이 다른 원자 사이에서 전자를 소유한 게 따라 가지고 지금 이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탄소는 여기가 얘는 쉐어드죠. 그죠? 쉐어드 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2개니까 반씩 들어가면 여기는 각각 탄소는 총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죠? 원래는 최외곽 전자가 4니까 4 빼기 4는 0이고요. 그죠? 여기에서는 탄소가 원래 밸런스 일렉트론은 4개인데 하나, 둘, 셋 반반씩 쉐어를 하는 게 전자 3개와 론 페어는 전부 다 자기 거죠. 그래서 5개니까 얘네들은 형식 전하는 뭐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은 탄소가 여기에 단일 결합에는 전자가 2개를 쉐어드 하고 그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전자를 단일 결합은 전자를 2개를 쉐어합니다. 그런데 이중 결합은 전자를 몇 개를 쉐어한다? 4개죠. 그죠? 하나, 둘, 셋, 4개. 따라서 탄소, 이 왼쪽 탄소가 자기가 소유하는 것은 쉐어드 하고 있는 것의 반이죠. 2분의 1의 반, 이것도 반, 4개의 반. 이러니까 이 탄소도 4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최외곽 전자가 4입니다. 4 빼기 4는 0이죠. 그래서 형식 전하는 0이 되는 겁니다. 이 형식 전하가 중성이 되는 거고 example 3은 탄소가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 때 탄소 ani온으로 표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결합에서 나타나는 형식 전하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형식 전하가 중성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탄소는 4개의 결합, 질소는 3개의 결합과 비공유전자쌍, 산소는 2개의 결합과 비공유전자쌍 2개. 이것이 원래 기준입니다. 포말 차지가 0인데 여기서 결합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결합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전자를 모두 다 자기가 더 독식하게 되는 경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결합이 없어지거나 뭐 다른 형태로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리는 형태, 이와 같은 것이 플러스 차지입니다. 형식 전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형식 전하의 패턴은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뭐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현되는 상태에서 이성질체, 아이소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데,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때 아래쪽에 보면은 분자식은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하나인데 이것을 배열할 때, 그죠? 뭐 탄소 주위에 수소를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에 인접한 루이스 구조식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배열하다 보면은 하나의 배열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배열도 가능합니다. 즉, 이 말은 분자식은 같은데 다른 형태의 화합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찌 보면 레고 조각에 지금 탄소 2조각, 수소 6조각, 산소 1조각으로 어떤 학생은 다음과 같은 배열을 할 수가 있고, 다른 학생은 다음과 같은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되었을 때, 이 왼쪽 화합물과 오른쪽 화합물은 화학적으로 완벽히 다른 화합물입니다. 분자식은 같은데, 다른 화합물. 즉, 분자식은 같은데, 원자 배열이 다르다. 원자 배열이 다르다. 다른 화합물입니다. 즉, 분자식은 같으나 배열이 다른 화합물 또는 다른 화합물을 우리는 이성질체, 아이소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열을 했을 때 둘 다 루이스 구조식으로는 틀린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분자가 존재할 때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아이소머라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으로 분자식은 같으나 다른 화합물은 이성질체의 관계다. 그죠? isomer, different molecule입니다. 무엇은? 같은 분자식을 갖는 다른 몰레큘이다. 그죠? 그리고 이 구조, 탄소, 산소, 수소, 탄소, 산소, 탄소, 이와 같은 무엇에 이게 있는 결합의 배열 순서가 다른 것을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CNO 할라이드 F로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옥텟 룰을 잘 따르는데요. 2A와 3A 그룹에 있는 베릴륨과 보레인 같은 경우에는 옥텟 룰을 따르지 않습니다. 즉 4개나 6개의 전자로도 보레인 근처에 있어도 18 일렉트론 룰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 화합물은 안정합니다. 그 다음에 3주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d 오비탈도 고려하기 때문에 전자가 원자, 그죠? 설퍼, 황 주위에서 이렇게 그리면 전부 다 10개의 전자, 설퍼는 12개의 전자, 이것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8전자 규칙에 벗어나는 것은 이 화합물은 d 오비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공명입니다. 레조넌스 구조. 어떤 분자는 정확하게 하나의 루이스 구조로 그 분자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즉 결국은 우리가 유기화합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지금 하나 약속으로 탄소는 C, 수소는 H, 탄소는 4개의 결합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한 루이스 구조식으로 분자를 표현하다 보니 실제 분자를 명확하게 표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두 개의 유용한 루이스 구조가 있는데 보시면은 한쪽에는 질소의 마이너스 전자, 한쪽에는 산소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 왼쪽 구조와 오른쪽 구조는 루이스 구조식에도 어긋나지 않고 모든 탄소, 산소, 질소 모두 다 옥텟트 룰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개의 하나의 화합물에서 하나의 화합물을 표현했는데 두 개 이상의 루이스 구조식이 가능하다면 그 두 개의 루이스 구조식은 우리가 레조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명구조, 그죠? 이때 공명구조는 더블 헤디드 에로, 양쪽에 화살표의 양쪽 끝에 화살표가 있는 이 화살표를 통해서 우리가 공명으로 표시하지, 이와 같은 것은 공명이 아니죠. 이거는 무슨 관계? 이는 평형입니다. 그죠? 왔다 갔다 왼쪽과 오른쪽 화합물이 어느 정도 다른 화합물로 변형되는 평형 관계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레조넌스는 이와 같이 공명 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더블 헤디드 에러, 그죠? 두 개의 레조넌스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데 루이스 구조는 레조넌스 구조에서 두 개의 루이스 구조는 같은 위치에 원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OCNH죠. 그죠? H가 다른 쪽으로 이동한 거 아닙니다. 그죠? 다만 무엇이 전자의 배열만 다른 겁니다. 이게 루이스 구조, 레조넌스 구조의 핵심입니다. 원자의 위치는 똑같습니다. 다만 전자의 어레인지가 다른데 이때 전자의 어레인지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은 파이 결합 또는 비공유 전자쌍, non-bonding에 있는 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레조넌스 이론을 좀 더 설명드리면 두 개의 레조넌스 폼이 왼쪽과 오른쪽이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공명구조 A와 B도 명확하게 실제적인 구조를 표현할 수 없다. 그죠? 진짜 이 화합물의 구조는 이 두 개의 잡종이다. 혼합되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것을 레조넌스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는 이 두 개의 특징을 다 그린 겁니다. 다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레조넌스는 조금 전에 전자의 배열이 다르다 했죠. 그죠? 여기서 말씀드렸던 파이 전자나 non-bonding 일렉트론인데 이 일렉트론 페어스, 그죠? 쌍을 이루고 있는 파이 전자 두 개 또는 non-bonding 일렉트론 두 개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은 이 원자들 두 개 이상의 원자들 사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delocalized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위쪽에서 왼쪽에서 그죠? 이 전자
마이너스 차지가 질소에만 있는 구조가 있고 오른쪽에는 산소에만 있는 구조가 공명 구조인데 실제 구조는 이 마이너스가 질소와 산소에 고르게 딜로칼라이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딜로칼라이즈 되어 있는 것이 공명 안정성을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명 구조가 2개 이상으로 표현하면은 이것은 공명 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배울 때 이 반응에서 이 중간체를 거치는데 이 중간체는 다른 중간체보다 안정하다. 아니면 이것은 다른 것보다 안정하다. 왜? 공명 안정성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전자 분포가 일렉트론 페어가 하나의 원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로컬라이즈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원자를 넘어 2개 이상의 원자에 분포되어 있는 딜로컬라이즈 되면 될수록 딜로컬라이즈 되는 원자가 많다는 것은 공명 구조를 그릴 수 있는 구조가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명 개수가 증가하면은 딜로칼라이즈 되어 있는 원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 분자는 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레조넌스 이론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 때에서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레조넌스 구조는 실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루었던 벤젠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죠. 그죠? 벤젠에서 공명 구조를 그리면 왼쪽의 구조는 이중결합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레조넌스 구조를 그렸을 때 오른쪽 공명 구조는 이중결합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이 2개의 탄소는 이중결합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탄소 이 2개는 단일 결합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지금 벤젠은 단일 결합, 이중 결합의 특징이 아닌 모든 결합 길이가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왼쪽의 공명과 오른쪽 공명은 벤젠의 실제 구조가 아닙니다. 그죠? 이것이 공명 구조의 루이스 구조의 한계죠. 그죠? 다음에 이거는 평형이 아닙니다. 그죠? 왼쪽과 오른쪽이 왔다 갔다 해서 평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원자에서 하나의 원자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때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전자 파이가 이쪽으로 가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에 루이스 구조식을 오른쪽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릴 때에 전자의 이동을 표현할 뿐이지 실제에서는 여기서 일렉트론이 하나에서 하나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조넌스 구조는 또 아이소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성질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이거죠. 자, 이 왼쪽에 있는 화물의 분자식도 탄소 6개, 수소 6개. 오른쪽도 탄소 6개, 수소 6개. 분자식은 같은데 이건 뭐다? 다른 화물일 때 이성질체 아이소모라고 했죠. 그런데 왼쪽 오른쪽은 다른 화합물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화합물이므로 레조넌스 스트럭처는 이성질체가 아닙니다. 자, 레조넌스 구조를 그리는데 멀티플 본드와 non-bonding 일렉트론만 위치만 다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탄소, 질소, 수소, 이 시그마 결합은 그죠? 이나나 탄소, 산소는 다 동일한데, 그죠? 여기서 비공조전자상이 산소는 2쌍, 오른쪽에는 비공조전자상이 산소는 3쌍입니다. 그죠? 3쌍이고요.
그 다음에 질소는 여기 왼쪽에서는 두 쌍, 오른쪽에서는 한 쌍입니다. 특히 A 구조는 탄소, 산소가 이중결합, B 구조는 탄소, 질소가 이중결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원자 배열, 시그마 본드는 유지 같습니다. 유지. 시그마 본드는 유지를 하는데 멀티플 본드와 더블 파이 결합이죠. 결국은 파이 결합과 non-bonding 일렉트론의 위치와 개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에? 레조넌스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와 시그마가 변했다. 이러면은 이거는 레조넌스가 아닙니다. 원자와 시그마 본드는 유지하고 파이 본드와 non-bonding 일렉트론만 바뀌는 것이 공명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C 구조는 헛전자 unpaired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죠. 그죠? 헛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A와 B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헛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구조를 그리면 동일한 헛전자 쌍을 가지고 있는 것 간에 레조넌스 구조가 있지. 이것은 C는 A와 B와의 공명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레조넌스 구조를 그릴 때는 지금 우리가 레조넌스 공명 구조는 무엇을 바탕으로? 루이스 구조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루이스 구조식의 규칙에 합당해야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탄소에 총 10개의 전자가 주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옥텟트 룰을 벗어납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명 구조로 그릴 수면 이것은 아예 공명 구조도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루이스 구조식에서 벗어나므로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명 구조를 그릴 때는 전자의 커브 더 에러로 표기를 하는데 구분 화살표 그죠? 그래서 전자가 구분 화살표의 시작점에서 화살표 끝점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명 구조에서 그리는 때에 좀 전에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러분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다. 이거는 공명 구조의 실제 분자 내에서고요. 이건 공명 구조를 그리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요 파이 전자의 두 개 있죠. 그죠? 이 두 개가 탄소 이쪽 탄소 결합해서 이 탄소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이 같이 갔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탄소 입장에서는 이 전자 두 개 왼쪽에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네모 박스의 탄소는 전자를 잃거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탄소 플러스는 왼쪽에서는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가 중성으로 되고요. 왼쪽에 있는 탄소는 이 결합 전자에서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플러스 차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투 일렉트론 페어가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원 일렉트론 페어 전자쌍 하나가 움직이는 거 여기서는 비공유 전자쌍 마이너스 두 개가 전자쌍 하나가 움직이고요. 여기를 결합하면은 그냥 결합을 시켜버리면은 이 탄소가 뭐가 됩니까? 총 몇 개? 10개의 전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파이 전자가 다시 산소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 탄소가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개의 전자를 빼줘야 되는데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2개의 전자를 빼줘야 되는데 이 2개의 전자는 반드시 무엇으로부터 파이 전자나 non-bonding 일렉트론으로부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레조넌스 구조의 이그젬플로 따지보면은 여기서 론페어가 그죠? 이 이중결합이 이 론페어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원자
죄송합니다. 론페어가 이 원자에 있는데 이 원자는 다중결합에 연결되어 있는 원자와 연결되어 있을 때 좀 말이 복잡한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전자 쌍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다중결합으로 될 때에 자, 이 말입니다. 다시 이 말을 표현을 좀 바꾸면요. 자, 이 비공유전자 쌍이 있다는 거죠. 이 비공유전자 쌍이 있는데 론페어가 마이너스든 어쨌든 이것이 다중결합으로 내려오는 때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 원자가 또 다른 멀티플 결합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멀티플 결합에 있는 전자가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경우의 예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죠? 이게 규칙이 아니라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론페어가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비공유전자 쌍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 결합되어 있는 원자, 이동하고자 하는 원자가 다중결합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기를 다중결합으로 표현하고 이 원자는 단일결합으로 표현시킨다. 이것이 지금 공명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을 때는 이 파이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그죠? 얘 이동되어 있던 전자를 잃어버림으로 플러스. 그 다음에 이 플러스에서는 바로 비공전자 쌍이 그냥 내려오면서, 그죠? 되면은 이 산소가 원래는 전자를 주게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주게 됨으로 인해서 플러스 차지가 산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연습을 많이 하면 쉽게 이해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형식 전하와 여기에 있는 형식 전하를 따져보면은 산소는 여기에 있는 형식 전하가 0이죠. 왜냐하면 보시면 우리 방금 배웠던 산소는 체외각 전자가 6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비공유전자 쌍 4개는 오로지 자기 것 결합전자 각각 1개, 그죠? 그래서 6 빼기 6, 6개를 소유하고 있죠. 0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비공유전자쌍 산소가 원래는 6개에서, 그죠? 원래 비공유전자쌍 2개. 그 다음에 결합전자가 하나, 둘, 셋, 3개죠, 그죠? 결합전자는 3개입니다. 결합을 3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전자가 각각 1개씩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3개니까 5입니다. 그래서 6 빼기 5는 이 답이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래서 이 플러스 1이 산소의 형식 전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조넌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레조넌스 하이브리드는 모든 가능한 공명 구조를 뭉쳐서 컴포지션을 합쳐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그죠? 이런 것은 원래 디로컬라이즈 되어 있던 전자의 배열을 부분적으로 로컬라이즈 된 것처럼 어떻게 표현하는, 좀 더 표현했다는 겁니다. 좀 더 실제 구조에 좀 더 가깝게 그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실제 구조를 그려놓고 보면은 실제 뭐 실험을 통해서 이런 화합물의 특징을 다 했는데 우리가 두 개의 레조넌스가 그렸을 때 이 구조가 다르게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중결합 이쪽에 있다, 이중결합 저쪽에 있다 다를 때에 실제 구조에 보다 더 가까이 기여하는 것을 주기여체 Major Contributor라고, 그 다음에 다른 그 기여도가 좀 낮은 것들을 Minor Contributor 부기여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혼성은 여기서 이 주기여체 쪽에서 좀 더 많이 기여를 할 거고, 그죠? 마이너로 있는 것은 적게 기여한 것을 평균으로 표현한 것이 하이브리드입니다. 자, 여기서 아세톤은 X의 루이스 구조식과 Y의 루이스 구조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레조넌스 하이브리드 같은 것은 실제 좀 더 실제 구조를 많이 닮았다는 것은 이것은 규칙은 아니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합수가 많고
차지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차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보다 더 주기어체, 메이저 컨트리뷰트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세톤을 시그마 본드로 시그마 본드로 했습니다. 그죠? 비공유전자쌍과 파이 결합의 배열만 다르게 해서 X는 탄소, 산소를 이중결합으로 표현했고 Y는 탄소, 산소를 이중결합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X가 이중결합이 있고 Y는 다중결합이 없습니다. 그죠? 결합이 적습니다. 그죠? Y.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X는 차지, 전하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얘는 전하가 없습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도 지금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Y 구조는 탄소를 플러스 차지, 산소를 마이너스 차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루이스 구조식. 그렇기 때문에 X가 주기어체, Y가 부기어체입니다. 레조넌스 하이브리드를 그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는 A와 B는 둘 다 전하를 띠고 있고, 그죠? 둘 다 여기는 그 결합 차수도 이중결합이 여기 한 개, 오른쪽 B도 이중결합이 한 개, B도 이중결합이 한 개. A도 마이너스 차지, B도 마이너스 차지 하나. 똑같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레조넌스 하이브리드가 A와 B 중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자 마이너스 음이온이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 쪽에 많이 있는 것이 약간의 B가 주기어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A와 B가 뭐 차지 세퍼레이션이나 다중결합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현할 때에 지금 마이너스 차지가 질소에도 있고 산소도 있죠. 그죠? 이와 같이 있을 때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혼성화되어 있는 델타 마이너스 부분적인 차지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 질소에도 부분적인 이중결합, 탄소 산소에도 부분적인 이중결합을 이와 같이 점선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벤젠을 표현할 때는 육각고리를 정확하게 그리고 혼성은 하이브리드는 이중결합을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도 표기하죠. 그죠? 이렇게도 표기하고 이게 벤젠의 하이브리드입니다. 그죠? 또는 좀 더 다르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것이 레조넌스 하이브리드입니다. 공명 혼성체. 자, 분자의 모양을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분자의 스트럭처를 디파인 하는데 결정됐는 데는 결합 길이와 결합 각입니다. 결합 길이는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어떻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결합 길이는 짧아지죠.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합 길이는 그러니까 원자의 사이즈가 감소할수록 당연히 결합 길이는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합 원자의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원자의 사이즈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죠? 얘네들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탄소, 질소, 산소에서 원자의 사이즈가 감소하므로 결합 길이도 얘네들이 감소하는데, 그래서 탄소, 수소의 결합 길이가 산소, 수소의 결합 길이보다 길다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같은 쪽에서 클럼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이즈가 증가하므로 결합 길이도 증가한다. 결합 길이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결합 길이는 이런 식으로 길어진다. 이런 거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합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VSEPR 이제 최대한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원자가 배열한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개의 그룹이 있으면 리니어한 구조, 세 개면은 120도의 평면 삼각형, 네 개면은 정사면체 109.5도입니다. 이때에 이 그룹은 실질적인 그룹은 원자뿐만 아니라 non-bonding 일렉트론도 그룹으로 표현을 합니다. 카운트를 한다는 거죠. 표현이 아니라 카운트입니다. 카운트 한다는 거고요. 자, 두 개의 그룹이 있을 때는 베릴륨을 중심으로 수소 두 개가 있을 때는 리니어한 구조인 180도의 결합과 아세틸렌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를 중심으로 한 개의 그룹과 두 개의 그룹, 이 탄소도 한 개의 그룹과 두 개의 그룹을 있기 때문에 모두 다 180도 결합각을 가지고 있는 선형, 리니어한 구조입니다. 세 개가 있으면은 120도, 그죠? 평면 삼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네 개의 그룹이 있으면 탄소를 중심으로 얘네들이 무엇이 4개가 있는 정사면체 구조인 109.5도의 결합각을 가지고 있지 이와 같이 평면 사각형의 모양은 아니다. 이래서 이 3차원의 화합물을 그리기 위해서는 즉 메테인은 탄소를 중심으로 뭐라고 했죠? 얘는 정사면체의 구조를 하려고 보니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의 2차원에서 3차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종이에 있는 평면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데서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이와 같이 웨지, 그죠?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평면에서 뒤쪽으로 가 있는 것은 점선으로, 대시라인으로 표현한 것은 뒤쪽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 형태로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수소가 이렇게도 그릴 수도 있지만, 이 수소가 여러분들, 이 웨지드가 오른쪽으로 나와 있죠. 그죠? 이 웨지도 왼쪽으로 돼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소를 오른쪽으로 표현해야 되고, 왼쪽을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non-bonded 결합을 하지 않고 있는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도 그룹에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질소를 중심으로 결합하고 있는 그룹은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테트라헤드론 구조인 109.5도인데 이 비공유 전자쌍과 결합쌍의 반발력이 그렇죠? 이것이 결합 원자와 원자의 반발력보다도 이것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쪽의 결합각이 109.5도에서 좀 더 줄어든 107도로 이루어집니다. 물도 H2O도 마찬가지로 그죠? 산소를 중심으로 4개의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109.5도인데 109.5도가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이 결합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줄어들어서 109.5도에서 105도로 줄어든다. 이것이 물의 구조입니다. 벤트 쉐이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테인, 암모니아, 워러의 분자 구조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결합 길이가 109.5도에서 107도, 105도로 줄어드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론 페어 일렉트론 간의 리펄전, 반발력이 결합 간의 반발력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결합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을 원자 수에 결합하고 있는 그룹의 수에 따라 가지고 2개 다 리니어, 3개 다 120도, 4개 다 테트라헤드론 이런 형태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유기화학식을 이제 화합물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구조를 이렇게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condensed structure. 네,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은 원래 뭐죠? 전자를 점으로 표기했고요, 그죠? 결합은 두 개의 전자가 있을 때 하나의 결합이 생성되고 그 결합을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선으로 라인으로 표시한 것이 루이스 구조식입니다. 왼쪽이.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탄소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부테인을,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은 너무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컨덴스더, 축약된 구조를 그릴 때는, 그죠? 두 전자로 결합되어 있는 라인, 요 탄소, 수소 라인을 다 생략했다는 겁니다. 깔끔하게 생략했다. 이거보다도 CH2, CH2 두 개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안쪽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좀 더 축약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CH3, CH3, CH3 단일 결합은 다 생략했고요. 그것도 모두 다 표현 안 하고 CH3가 하나, 둘, 세 개 있다고 해서 CH3 세 개로 하고 이 세 개는 CH3를 괄호로 표현했고요. 나머지 있는 이 다른 CH는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축약된 condensed structure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공존전자상은 잘 생략합니다. 메탄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CH3 OH겠죠, 그죠? OH는 여기에 산소는 비공존전자상이 몇 개? 두 쌍에 있는 이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비공존전자상을 굳이 표현 안 해도 된다. 그냥 이렇게만 표현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condensed structure를 표현하는데 다만 여기 있는 다중결합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죠? 다중결합. 이게 좀 더 복잡해지면 나중에 이 화합물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메틸기가 탄소 이중결합에 시스냐 트랜스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여기서는 OH는 비공유전자쌍에 표기를 안 했고 클로린도 비공유전자쌍을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후반부에서 알데하이드나 키톤이나 카르보닐을 배울 때 보면은 알데하이드를 이렇게 축약으로 이렇게 표현 CHO로 하거든요. COH로 하지 않습니다. COH로 하면은 이게 알코올처럼 생각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키톤은 이 CO로 표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잘못 보면은 여러분들 이와 같은 에테르, 이스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에테르인 이스를 표현하면은 옥텟트룰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키톤은 이런 식으로 카르복시 애시드 에스터를 컨덴스드 스트럭처로 표현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가만히 보시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CO2H는 카르복시 애시드다라는 거 관념적으로 아셔야 되고, CO2R은 에스터. 다음에, 골격 구조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탄소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두 라인이 하나 라인과 다른 라인이 만나는 이 꼭지점이 여기에 뭐가 있다? 탄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탄소가 있는데 이 탄소가 중심에 결합이 하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네 개를 채우려면 나머지 수소는 두 개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에 수소는 생략했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지그재그로 표현을 했고요. 사이클 헥센도 여기는 탄소가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탄소와 이 탄소의 결합이 한 개, 두 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네 개가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개는
수소로 되어 있는데 수소 2개는 생략했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소는 생략하지만 모든 헤테로 어텀, 우리가 말하면 질소, 산소, 할라이드 X, 설프, 그죠? 인, 다른 탄소, 수소를 제외한 모든 것은 얘네들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스켈레털 스트럭처를 가지고 이런 화합물을 여러분들이 카운팅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탄소 원자에 있는 차지에는 하나의 수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차지도 여기 수소 하나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러면 탄소가 원래 결합이 하나, 2개고 차지도 수소로 취급하기 때문에 3개를 만족하죠, 결합이. 따라서 생략된 수소는 하나. 이게 탄소도 그죠? 원래 결합이 하나, 2. 마이너스도 차지이기 때문에 수소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는 수소는 또 하나. 그죠? 이게 개념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깜빡깜빡 하는데요,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유기화합물을 그리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성이라는 것은 오비탈과 그죠? 전자의 분포로 이루어진 오비탈과 본딩을 설명할 때 수소 같은 경우인데요. 수소의 같은 경우는 1s 오비탈과 1s 오비탈의 전자가 체외각 전자가 만나서 시그마 본드를 형성하는데요. 이 시그마 본드는 결합축을 통해서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 결합축을 방향으로 해서 90도로 면적을 잘랐을 때 그죠? 이 여기 나오는 단면적이 구형인 경우를 시그마 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실린더리컬 시메트릭하죠. 이게 구대칭처럼 시메트릭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시그마 본드라고 합니다. 시그마 본드. 얘네들은 이쪽으로 회전을 아무리 하더라도 대칭적이잖아요. 그죠? 이 축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더라도 대칭입니다. 즉 대칭면을 가지고 이게 구형이니까 이렇게 회전을 하더라도 구대칭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메테인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자, 다시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는 게 혼성입니다. 혼성이 왜 이렇게 필요하게 되었느냐? 원래 원자의 전자 껍질을 이론을 해서 오비탈 이론이 도입되었고요.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 2s 오비탈이 2p 오비탈보다 안정하다. 각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체외각 전자가 결합에 참여한다. 이런 식의 이제 원리를 했는데, 자, 가만히 보니까, 이 탄소가 원자 배열을 보니까, 2s 오비탈의 전자가 2개 채워져 있고, 그죠? 2p 오비탈이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비탈의 개념이 성립되었을 때, 그 전에 우리는 탄소는 4개의 결합을, 동일한 형태의 4개의 결합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자, 탄소는 2개의 2s 오비탈, 2p 오비탈 각각 1개가 전자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조금 전에 있는 2s 오비탈이 그죠? 2개가 있고 2p 오비탈에 각각 1개가 있는 겁니다. 그죠? 2p 오비탈에. 그러면 우리가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채워져 있지 않는 전자를 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전자가 결합이 하나가 들어와야 또 하나가 들어오고,
그래서 두 개의 결합만 가능하다라고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은 이론에 의하면 오비탈 이론에 의하면 그죠? 그래서 이 오비탈로 보면은 카본은 단지 두 결합만 가능하다. 결합이 두 개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지금 왜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p 오비탈이 비어있는 p 오비탈에 헛 전자를 가지고 있고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게 이 p 오비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결합은 두 개의 결합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CH2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는 이 탄소는 옥텟트루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는 것이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은 요거를 하나를 지금 4개의 결합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가설을 갖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아마도 ES 오비탈의 전자를 에너지를 받아 가지고 덜 떠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옮겨가면은 그죠? 이게 보면은 뭐가 됩니까? 비어있는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언페어드 일렉트론이 생기니까 그죠? 얘네들은 어떻게 됐냐? 물론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높은 에너지를 가지만 얘네들이 excited state지만 여기에 충족할 수 있는 것은 탄소가 4개의 언페어드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개의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은 설명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4개의 결합은 가능한데 지금 하나는 ES 오비탈 3개는 EP 오비탈입니다. 에너지가 다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설명하면은 2개의 다른 형태의 결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3개의 EP 오비탈과 하나의 ES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험적 사실 이런 이론이 나오기 전에 실험적 증거는 탄소는 4개의 결합이 모두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실험적 사실로는 바탕으로는 이 이론으로는 설명이 지금 오비탈 이론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딜레마를 풀어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안했느냐면은 새로운 오비탈을 그러지 말자. 오비탈을 섞어서 혼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혼성화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하는데 두 개 이상의 어토믹 원자 오비탈을 그죠? 섞어서 동일한 수의 혼성 오비탈을 만들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죠? 동일한 수의 오비탈입니다.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각각 한 개씩 섞으면 SP 오비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S 오비탈 한 개, P 오비탈 한 개를 했으니까 SP 혼성 오비탈을 2개를 만들자는 거죠. 그죠? 동일한 수를. 이런 식이고, SP2도 똑같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S 오비탈 하나와 이 P 오비탈을 여기에 일단 전자를 하나를 올려주고 모든 오비탈을 다 섞었습니다. S 하나, P 3개를 해서 sp3 혼성 오비탈을 몇 개를 만들었다? 4개를 만듭니다. 왜? 사용한 오비탈이 원자 오비탈이 하나, 둘, 셋, 4개니까 sp3 혼성 오비탈도 4개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이 오비탈의 쉐이프는 어떻게 보면 p 오비탈이 있고요. 그죠? 여기에 sp3 오비탈은 s 오비탈에다가 여기다가 더한 겁니다.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더하면은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위상이고 여기가 수학적인 겁니다. 플러스고 마이너스면은 이쪽에는 섞이니까 이쪽 부분에는 섞여서 면적이 증가하게 되고 이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얘가 상쇄돼 가지고 면적이 줄어드는 형태. 이와 같은 형태의 로브에서 면적이 아주 큰
여기 전자가 많이 분포하는 혼성에 생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 sp3 혼성이 몇 개? 4개입니다. 4 하이브리드 오비탈을 가운데로 놓고 배열을 하면은 이 가운데에 핵을 놓고 배열을 하면은 이것이 원래는 p 오비탈이 어떻게 되어 있다? 90도 90도로 되어 있었는데 얘네들이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정사면체의 배열로 됩니다. 그죠? 그러면 실험적 사실도 설명이 가능하고 실험적 사실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혼성 오비탈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좀 다르게 설명하기는 sp3 혼성 오비탈은 s 오비탈과 3개의 p 오비탈이 합쳐서 4개의 동일한 언시메트리컬한, 그죠? 한쪽이 로브가 많이 있는 이와 같은 테트라헤드랄 오비탈에 한 것이 이게 폴링이 1931년에 제안했던 것이 혼성 하이브리제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sp3 오비탈은 1s 오비탈과 이게 메테인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탄소. 이 탄소는 s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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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3 오비탈 4개가 있는데 이 sp3 오비탈과 수소의 1s 오비탈 간의 겹침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탄소 수소 결합이 되고 이것은 시그마 본드입니다. 본드 결합은 결합각은 109.5도. 자,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건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자, 실험적으로는 사실이 테트라헤드론이다. 본드 앵글은 109.5도다. 결합 길이는 모두 다 같다. 이것이 실험적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에 이 실제 구조는 카본의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2s 오비탈 2개, 2p 오비탈 1개, 1개에 있는 거와 불일치합니다. 그죠? 탄소의 컨피규레이션은 이와 같았는데 이렇게 그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지 2개의 언페어드 일렉트론만 있다. 따라서 이거는 단지 시그마 결합이 2개의 수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결합이 지금 이게 오비탈이 p 오비탈 x고 p 오비탈 y면 x, y가 90도잖아요. 그죠? 이래 되면 수소 결합이 이와 같은 결합이 90도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혼성을 설명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와 같이 있는 상태에서 2s 오비탈로부터 2p 오비탈로 전자를 프로모션, 익사이테이션 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이 2s 오비탈과 2p 오비탈을 섞습니다. 혼성화해서, 혼성하면은 여기에 있는 높은 에너지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이것은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4개의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전부 다 반만 채워져 있는 오비탈 4개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즉 오비탈 2s 오비탈 구형의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얘네들이 합쳤을 때의 sp3 혼성, sp3 혼성, sp3 혼성 이와 같이 4개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혼성할 때 이게 조금 전에 s 오비탈 플러스와 p 오비탈 이 플러스 마이너스 수학적이라는 여기가 노덜 플랜이고 그죠? 얘를 합칩니다. 합치니까 같아지니까 SS 동일한 페이스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강력하게 리인포스드 해가지고 보강 간섭이 되고 차지가 위상이 다른 것들은 마이너스 차지로 해서 얘네들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얘네들은 반대 사인은 destructive interference고 다음에 같은 페이즈는 일렉트론 reinforced 되는 겁니다. 웨이브 펑션이. 그래서 면적이 증가하고 이와 같은 것이 SP
혼성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들은 실질적으로 전부 다 세 개의 S 오비탈과 하나의 P 오비탈로 이루어져 있는 sp3 이것도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 거고요. sp3 혼성도 sp 하이브리드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에서는 이게 이 중심으로 보면은 이게 대칭은 아니죠. 대칭은 p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이었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이거는 p 오비탈은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했는데 이쪽 면적이 크므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이쪽으로 많이 존재하게 되고 전자가 많이 발견될 확률이 많은 쪽에서 뭐와 다른 쪽에 있는 수소와 먼저 어떤 결합할 때 쉐어링 하는 확률도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결합이 생성된다라는 것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차지가 위상이 같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시그마 결합이 생성된다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다른 교재에서 이제 빌려와 가지고 좀 설명드린 거고, 보시는 바와 같이 sp3 혼성 오비탈을 이용해서 결합을 설명할 때에 CH4는 sp3 혼성과 탄소의 sp3와 수소의 1s 오비탈의 오버랩으로 인해서 시그마 결합이 생성된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탄소, 수소의 4개의 결합은 모두 다 동일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형태의 테트라헤드론 구조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다른 혼성의 패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2개만 섞어주고 SP 혼성, 3개만 섞어준 SP2인데 이때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오비탈은 그죠? 그냥 남겨둡니다. 이때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오비탈에도 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꼭 공식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원자 주위에 있는 그룹의 수가 그죠? 2개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SP 3개다 하면은 SP2 4개다 하면은 SP3인데 여기에 그룹은 뭐도 포함된다. 오톤뿐만 원자뿐만 아니라 비공유 전자상 그죠? non-bonding 일렉트론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성의 예를 벨륨 H2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sp 혼성으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벨륨 BF3는 결합이 3개니까 필요한 것이 3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sp2입니다. 그죠? 그리고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p 오비탈은 이게 이와 같이 평면에서 벗어나 있는. 왜 평면에서 벗어나 있느냐면 결국은 sp2 혼성 오비탈과의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면에서 벗어나 있는 90도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질소를 중심으로 원자가 3개,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입니다. 그래서 4개이므로 얘네들은 sp3 혼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H2O에 있는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 수소가 2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므로 2 플러스 2, 4개의 원자와 non-bonding 일렉트론 그룹으로 4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소는 sp3 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에테인, 에틸렌, 아세틸렌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유기화합물의 기초 탄소 결합은 한번 살펴보면 이 탄소는 지금 그룹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sp3 이것도 sp3입니다. 그래서 탄소는 sp3 오비탈과 sp3 오비탈의 시그마 본드 오버랩으로 되어 있고요. 수소는 sp3 오비탈과 H의 1s 오비탈의 오버랩입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 결합은 이 프리 로테이션이 가능했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배웠기도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하는 컨포머 그죠? 형태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 프리 로테이션 때문에 다른 형태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sp3 오비탈에서 에테인에 이거는 넘어가 있습니다. 같이 살펴봤기 때문에 에틸렌 탄소 이중결합에 있는 경우에도 보시면 탄소 이중결합에서 탄소와 하나 원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sp2입니다. 그러면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p-오비탈은 이 평면에서 직각으로 90도로 있는 데서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p-오비탈,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p-오비탈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각각의 탄소는 sp 혼성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탄소는 평면 삼각형의 위치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에틸렌 탄소의 3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p2 그리고 탄소의 결합은 sp2 혼성에 의한 시그마 결합과 다음에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p-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두 번째 결합이 생성되는 파이 결합이 존재합니다. 그죠? 여기서 에틸렌의 지금 초록색은 무엇으로 sp2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sp2. 근데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p-오비탈 위상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아래 위로 다르죠. 그죠? 이와 같이 있는데 이것이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90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p-오비탈의 겹침이 그죠? 이 p-오비탈의 겹침이 청면겹침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파이 본드입니다. 시그마 본드는 축 대칭으로 인해서 이게 로테이션이 가능한데 파이 결합은 이 탄소 이게 로테이션을 하면은 이 오버랩이 끊어지게 되죠. 오버랩이 분리된다. 오비탈과 오비탈이 오버랩이 분리된다. 그럼 결합이 해리가 되는 겁니다. 결합해리입니다. 에틸렌의 구조 이 정도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에틸렌에서 그래서 파이 결합은 지금 일반적인 에테인의 탄소 결합과는 다르게 탄소 이중 결합은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게 못하는 건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결합이 해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로테이션이 아니라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합 해리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거는 지금 X로 표기를 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면 로테이션으로는 불가능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합 해리. 그렇죠? 자,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도 이 탄소를 중심으로 두 개의 그룹이 있기 때문에 sp 혼성으로 하고 남아있는 두 개의 p 오비탈은 90도 배열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p 오비탈 그죠? 있고 다음에 이와 같은 p 오비탈 측면 그죠? 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은 시그마 결합과 p 오비탈의 측면 겹침에 p 오비탈의 측면 겹침 1개와 측면 겹침 2개로 이루어져 있는 두 개의 파이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파이 결합은 각각의 90도로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그마 결합은 결합축을 대칭으로 해서 구형이고요. 그죠? 이거는 얘네들은 p 오비탈의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p 오비탈의 측면, 옆의 길이에, 옆과 옆의 겹침으로 인해서 생성된 것이 파이 결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탄소 컴파운드에서 보여줬던 공유결합에 지금 정리를 하면 우리가 포화탄화수소인 에테인, 탄소를 중심으로 그죠? 결합되어 있는 것이 4개입니다. 그래서 sp3, 에틸렌 이중결합은 원자가 3개, 탄소 아세틸렌은 주요 원자 결합이 2개, 그러므로 4개이기 때문에 sp3, 3개의 모로 sp2, 2개의 모로 sp. 여기에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그룹이 4개이기 때문에 결합값은 109.5도, 3개면은 120도, 2개면은 180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condensed structure로 그리면은 에테인을 이렇게 그리고요. 에틸렌은 탄소 결합은 이중결합을 반드시 표기하고 아세틸렌은 3중결합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때에 탄소 에테인은 단지 하나의 시그마 본드가 있기 때문에 프리 로테이션이 가능하고요. 에틸렌은 시그마 본드 하나, 파이 본드 하나, 시그마 본드는 sp2 혼성 sp2, 파이 본드는 EP 오비탈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거죠.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본드가 sp 혼성과 sp 혼성의 오버랩이 시그마 결합이고요. 그래서 에테인의 시그마 본드에는 sp3 혼성 간의 겹침, 에틸렌은 sp2 혼성 간의 겹침, 아세틸렌은 sp 혼성 간의 겹침입니다. 자, 결합 길이와 결합 스트렝스. 이래서 여러분들 뭐 다중결합이, 삼중결합이 그러니까 지금 두 원자 사이에 전자의 그죠? 수가 증가하면은 얘네들이 뭐 같이 나누는 전자가 증가하면은 결합 길이는 짧아지고 강해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 탄소는 전자를 2개만 나누고 오른쪽에는 전자를 6개를 같이 나누고 있죠. 그죠? 그러므로 해서 탄소 3중 결합은 결합 길이도 짧고 그죠? 결합 길이도 짧고 결합 세기도 강합니다. 이거는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sp 혼성에 있는 탄소 CH와 sp3 탄소 CH 간에 이를 보시면 지금 결합의 세기도 여기가 훨씬 세고요. 그 다음에 결합이 세니까 이게 결합도 짧습니다. 이 말은 그죠? 여기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전체로 100으로 차지했을 때에 여기 sp 오비탈은 s 오비탈이 50을 가지고 있죠. 50%라. sp3는 s 오비탈은 25%입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s 오비탈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p 오비탈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s 캐릭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를 당기는 힘이 강하다. 그러므로 이 결합 전자를 보다 더
많이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결합을 세게 잡고 있다. 많이 세게 잡고 있기 때문에 결합 길이도 짧아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마 결합과 sp3와 sp2, sp3, sp-ACH 결합 이 정도는 결합 길이를 외우라는 거 아니고요. 어느 정도 보다 더 길다 짧다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SP 온성은 그죠? 50% S 캐릭터, SP2는 33%, SP3는 25%의 S 캐릭터가 있다. S 캐릭터가 증가하면은 결합 세기도 증가하고 결합 길이는 짧아진다. 그죠? 여기서 뭐 S 캐릭터가 증가하면은 혼성 오비탈은 전자를 좀 더 혼성 오비탈은 아래쪽에 보시면 S 오비탈이 그러니까 혼성 오비탈이 이게 훨씬 더 좀 짧아지죠, 그죠? 전자를 좀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홀딩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세다, 짧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기염성도와 결합의 본드의 폴라리티입니다. 전기염성도는 원자가 전자를 결합해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죠. 결합했습니다. 그죠? 결합했을 때에 전자를 어느 정도 끌어당기는 경향이 크느냐 했을 때 요거는 전기염성도가 탄소 중심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쨌든 주기율표상에서 훨씬 크다. 전자를 보다 더 잘 끌어당기고 여기는 이쪽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전기 음성도 크기는 탄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느냐면 결합해서 조금 전에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것은 결합해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이 두 개의 원자가 같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전자를 놓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데요. 물론 탄소, 수소는 전기염성도가 좀 차이는 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전기염성도에 거의 차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염성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 탄소, 수소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non-polar 비극성 결합, 무극성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에 반해서 만약에 전기염성도 값이 차이가 나는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탄소, 산소 탄소는 2.5, 산소는 3.4입니다. 이 탄소, 산소 결합에서 산소가 전기염성도가 크므로 전자는 어디에? 산소에 보다 더 잘 끌릴 겁니다. 무엇에? 결합 전자가, 그죠? 자, 여기서 이게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자가 두 개가 이래 있었습니다. 이래 있었는데, 이 두 개는 끌어당기는 정도가 같았기 때문에 어디에? 이 전자는 가운데에 배치해서 이것이 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탄소보다는 산소가 훨씬 끌어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전자가 이 가운데에 있다기보다는 약간 이동한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산소 쪽에 전자가 부분적으로 많다. 델타 마이너스 탄소는 델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즉 델타 플러스는 일반적으로 전자가 좀 부족하다. 델타 마이너스는 전자가 좀 리치하다. 많다. 아시겠죠? 이게 전기염성도 차이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결합을 설명할 때 전자가 부족한 쪽, 전자가 풍부한 쪽 이걸 아셔야 반응 메커니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라리티의 디렉션은 결합을 했을 때의 시작점은 이렇게 해서 전자가 많은 쪽으로 화살표의 머리를 배양하게끔 표현을 합니다. 이쪽이 전기음성도가 전자가 부족한 쪽, 화살 쪽이 전자가 많은 쪽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이 극성 결합에 의해서 어떻게 폴라리티, 분자 자체의 폴라리티, 극성이 정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두 단계로 설명하는데요. 일단은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결합에서의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차이를 표현합니다. 이 결합에서. 그 다음에 지오미티를, 이 분자 구조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죠? 얘네들의 그룹을 카운팅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전자가 여기서도 끌고 저기서도 끌었을 때에, 당겼을 때에 이것을 캔슬해야 될지 증가시켜야 될지 이걸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로로포름의 구조에서 탄소, 클로린은 클로린,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극성이 결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폴라 몰레큘 같은 경우에, 그죠? 여기서 물 같은 경우는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수소가 델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분자 자체 내에서는 결합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전체의 폴라리티는 폴라입니다. 그죠? 여기는 이 구조가 구분 형태이기 때문이지 다음과 같은 선형으로 존재한다면은 얘네들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산화탄소처럼 이게 분자를 이루고 있는 결합 간에는 폴라 결합이나 전체적으로 다이폴 모멘트가 캔슬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